옛날 어느 마을에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포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침이면 물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자장가였고 갈매기 울음소리는 하루를 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대대로 고기잡이로 살아온 어부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장을 가진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노인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다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는 바다를 잘 알았고 사람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의 어장은 마을에서 가장 넓었고 배도 가장 크고 튼튼했으며 그물도 가장 촘촘하고 질겼습니다. 하지만 강노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 혼자서 그 많은 배와 그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젊은 어부들을 여럿 고용하여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새벽이 오면 바닷가에는 하얀 안개가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개 사이로 어부들이 하나 둘 부두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물을 손질하고 어떤 이는 노를 점검하고 어떤 이는 배에 오르기 전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한몫 벌어야지. 그래, 파도가 잔잔하기를 빌어야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모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노인이 약속한 품삯도 넉넉했고 날씨도 좋아 물고기가 잘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해서 익숙해지면 게을러지는 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장에도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몇몇 어부들은 슬슬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그렇게 열심히 그물 던져? 어차피 고기 나오는 건 운인데. 맞아. 하루 종일 땀 흘려봐야 결과는 비슷하잖아. 그들은 그늘 밑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그물은 대충대충 던지고 물고기가 걸리면 운이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강노인이 보이지 않으면 일손을 멈추고 보이면 그제야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은 달랐습니다. 묵묵히 손을 놀리며 그물의 매듭 하나하나를 살피고 바다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젊은 어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연이라 했습니다. 도연은 남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파도가 거세도 그는 그물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속이지 않았고 바다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친구, 왜 저리 열심히 하나? 혼자 잘 보이려고 그러나? 어차피 품삯은 똑같이 받는데 말이야. 하지만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노인이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나와 함께 깊은 바다까지 나가보자꾸나. 예, 제가요? 아직 그쪽은 경험이 부족한데요. 괜찮네. 오늘은 내가 배를 몰겠네. 자네는 내 옆에서 바다를 보게. 도연은 어리둥절했지만 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 바람을 맞으며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고 금빛 물결이 배 밑을 스쳤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멀리서 물고기떼가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자네는 왜 그리 열심히 일하나?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바다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돌아오니까요. 다른 어부들은 쉬거나 대충 일하는데 억울하지는 않나?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제 그물에는 제 손길이 묻어야 합니다. 게으르면 그물도 저를 배신합니다. 강노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도 한때는 도연처럼 젊고 성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네.
오늘은 그 보답으로 내 집에서 점심을 함께 하세. 도연은 머뭇거리다 따라갔습니다. 강노인의 집은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진 기와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마당에는 그물을 말리는 장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직접 부엌에 들어가 갓 잡아온 도미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먹게. 자네 같은 젊은 어부가 점점 사라져서 아쉽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바다 이야기, 마을 이야기, 그리고 젊은 어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제 일은 제 양심이 압니다. 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이미 그물 손질을 멈추고 쉬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종을 울려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들 많았네. 약속한 만큼의 품삯을 주겠네. 어부들은 줄을 서서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노인이 도연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주자 한 어부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니, 그 친구는 오늘 반나절밖에 일 안 했잖습니까? 우린 새벽부터 땀 흘렸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다른 어부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적어도 시간에 따라 달라야죠. 강노인은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도연의 그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그물에는 반짝이는 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도연이가 반나절 동안 잡은 양일세. 그리고 자네들은 하루 종일 잡은 거라 하지 않았나? 한번 비교해보세. 모두의 시선이 두 그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양이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연의 그물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네. 바다 위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노를 저었는지가 중요하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떠 있었지만 마음은 육지에 있었고 어떤 이는 반나절만 있었지만 온 마음이 바다에 있었지. 바다는 거짓을 모르네. 바다는 정직한 사람에게만 답을 주네. 어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게으름과 변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강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부터는 오늘 대충 일한 사람들은 입에 탈 수 없네. 난 게으른 손길로 내 그물을 더럽히고 싶지 않네. 어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주인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바다 말고는 우리가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네.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네. 하지만 다시는 없네. 바다는 자네들을 속일 수 없지만 자네들이 바다를 속이면 바다도 자네들을 외면하네. 그날 이후로 어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부들은 새벽마다 서로를 격려했고 그물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성실하게 손을 맞잡은 덕분에 그의 겨울, 강노인의 어장은 전례 없는 풍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건 도연 한 사람의 성실이 불러온 복일세. 그가 보여준 마음이 바다를 움직였네. 그날 도연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여전히 단단히 박혀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바다로 나갔고 강노인은 그런 도연을 믿음직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봄날 강노인이 도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도연아, 이리 좀 오게. 예, 주인님. 강노인은 도연을 부두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튼튼한 배 한 척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뱃머리에는 성시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배는 자네 거네. 예. 주인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이제 내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네. 자네는 스스로 바다를 헤쳐나갈 사람이네. 이 배를 타고 자네 힘으로 살아가게. 도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주인님,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은혜? 자네가 스스로 일궈낸 거네. 성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 자네가 바다에 보여준 그 마음이 오늘 이 배를 가져온 거네. 도연은 강노인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자신의 배를 가지고 홀로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는 성시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혼담이 오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아가씨가 도연의 성실함을 듣고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라 했는데 그녀 역시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며 그의 가을,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강노인도 축하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 도연과 순이는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순이는 그물을 손질하고 도연은 노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바다 위에서 하루하루를 일궈냈습니다. 파도가 높은 날에는 서로를 격려했고 고기가 잘 잡히는 날에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아이도 낳고 작은 집도 장만했습니다. 성시로는 여전히 바다를 누볐고 도연 부부의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도연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바다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는 강노인에게 배웠던 것처럼 젊은 어부들에게도 성실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바다는 거짓을 모르네. 자네가 바다에 진심을 주면 바다도 자네에게 진심을 주네. 그게 이 세상의 이치일세. 부부는 바다로 일을 나가거나 일을 마치고 들어와 부두에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할 때면 절벽 위 강노인의 집을 올려다보며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다를 대하는 마음은 똑같아야 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부부는 이 말을 가슴속으로 되뇌이며 바다를 등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철썩이고 갈매기는 여전히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거짓을 모르는 손이었습니다. 바다를 속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일궈낸 삶은 누구보다 떳떳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도연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그는 행복을 찾았고 그 성실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의 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 말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 성실입니다. 성실은 하늘도 감동시키고 바다도 움직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도연의 삶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성시로는 오늘도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그 배에는 도연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다는 거짓을 모릅니다. 진심을 주면 진심을 돌려줍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